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혹시 오랜만에 전화한 자식에게 너는 왜 연락이 없냐는 서운함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끊을 때쯤에는 서로 기분만 상해 화가 난 채로 전화를 끊지는 않으시는지요?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와도 반가운 건 잠시뿐이고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어느새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다가 며느리 얼굴은 굳어지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는 풍경. 이것이 혹시 우리네 거실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아닙니까? 성인 공자께서는 60살을 이순이라 하셨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귀가 순해지셨습니까?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내 경험만 정답이라는 생각에 귀를 닫고 황소고집만 남아서 자식의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가 말씀하신 이순의 진짜 의미를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싸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고집 피우다 자식에게 소외당하는 노인들의 특징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서운함 없이 당당하게 사랑받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자가 말한 이순은 단순히 귀가 잘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깨달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즉, 자식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며느리가 내 방식과 다르게 살림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 말 한마디를 거절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무시하냐며 불같이 화부터 내지 않으신가요? 자식과 싸워서 이기려는 어른만큼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이겨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의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역시 아버지가 옳았어라는 억지 항복인가요? 공자가 강조한 이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조차 인자함을 베풀지 못하면서 세상의 존경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이길수록 자식의 마음은 여러분에게서 수만 리 밖으로 멀어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내 자식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내 자식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식을 키운 내 허물이기도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자식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거나 내 표현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받는 어른은 입은 무겁고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하냐는 말씀은 잠시 참아주십시오. 자식은 그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곁에 온 것인데 거기다 대고 훈계를 늘어놓으니 대화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자가 말한 예는 거창한 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예의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식과 싸우지 마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 노년에는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둘째로, 자식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간섭하는 것은 자식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자는 남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그 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이미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돈을 어디에 쓰든,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든, 부부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부모인 우리가 개입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기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자식 집 냉장고를 열어보며 참견하거나 육아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간섭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일 뿐이며 그 집착은 결국 소중한 인연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셋째로,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집 해줄 때 내 노후 자금 다 썼다는 말씀은 이제 가슴속에만 담아두십시오. 공자가 말한 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준 모든 것은 부모로서의 숭고한 사랑이었지 나중에 돌려받을 투자금이 아닙니다. 자꾸 생색을 내면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부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이 빚쟁이를 만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떤 자식이 즐겁게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했다면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순간 효도는 사라지고 구걸만 남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는 법입니다. 넷째로, 변화된 세상을 배우려 노력하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나 때는 이랬다며 예전 방식만 고집한다면 자식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의 새로운 가치관, 요즘 세대의 문화,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르는 것은 자식에게 물어보며 배우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 배웠다라고 말하는 부모를 자식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연함에 감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으로 보았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명줄인 집 문서와 연금은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권위는 비로소 지켜집니다. 돈이 없는 어른의 잔소리는 소음이 되기 쉽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한 어른의 침묵은 깊은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넉넉하게 품어주는 바다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식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져줄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자의 지혜로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평온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삶의 평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